대한민국 스마트 양봉 비온팜. 안녕하십니까. 비온팜의 박연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비온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온팜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양봉 업체이고요. 현재 올해만 3개국의 68개 농가에 1200개 가량의 저희 시스템 기계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 스마트 양봉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센서 보급 사업,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 사업, 스마트팜 코리아의 축산 분야 ICT 확산 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뉴질랜드와 우즈베키스탄에 저희 제품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양봉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글로벌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양봉 시스템을 위해서 첫 번째로 디지털 양봉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되며 양봉 산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디지털 양봉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2018년 3월부터 이렇게 국립농업과 과학원의 모니터링을 하였고 4월에는 한국양봉학회 학술 발표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 우수 리스크 모니터링,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기업 선정, 농진청 스마트 양봉 연구 참여, 한국농수산대 전문인력 양성 MOU, 하나 솔라비 하이브 개발, 농진청 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 모니터링, 딸기 식물 공장 스마트 양봉 실증 설계, 타슈켄트 농대 양봉 농가 모니터링, 오클랜드의 테스트 베드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양봉에는 유명하게 이스라엘의 비와이즈라는 업체가 있고요. 디지털 양봉 로봇 시스템 비홈이 있으며 2022년 이 업체들은 9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 총 누적 1억 2천만 달러를 그리고 ESG를 위해서 디지털 양봉을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에도 디지털 양봉으로 13군 연구를 하고 있고 포르쉐도 2017년부터 100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롤스로이스, 벤틀리에도 각 10군씩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하나그룹에서 솔라비 하이브를 작년에 완축을 했고요. 그리고 KB국민은행, KB도시양봉장, 하나은행, 하나비 컴백 농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양봉이란 벌통 내부 모니터링 및 자율 제어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양봉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농업 생산자와 컨텐츠 생산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양봉 구성에는 이제 온습도 그리고 수위, 무게 센서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을 시켜서 온습도 센서와 히터를 연동시켜 이제 온도 조절도 자동적으로 하고 수위 센서와 밸브를 연동시켜서 벌들에게 사양할 때 자동적으로 그 수위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무게 센서와 단계별 알람을 연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벌통의 무게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알람이 와서 이제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화분떡 등의 이제 먹이가 줄어들면은 알아서 이제 알람이 와서 화분떡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양봉 하드웨어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온도, 습도, 그리고 CO2, 그리고 PM2.5, 미세먼지 등을 이제 측정하는 센서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육아와 점유 활동, 분봉 등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벌통 내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통 온도 조절은
모바일로 미리 설정한 수치보다 벌통의 온도가 낮은 경우 가동되는 히터를 통해 벌통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감전과 화재 위험이 적은 저희는 DC 24V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온도 센서와 히터를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벌통 내부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사양 관리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위 센서와 밸브를 연동을 시켜서 당액의 점도 기울기에 영향이 적은 비접촉 수위 센서와 모바일 제어가 가능한 전자 밸브를 사용하였고, 이에 먹이가 이제 떨어졌을 시에 알아서 이렇게 밸브가 열려서 먹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수위 센서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밸브가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벌통과 이제 먹이 무게를 잴으로써 꿀 수확 시점을 인지를 하고 내부 검사 없이 화분떡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추가 먹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이제 CO2 센서 등의 부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제 측정하여,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활 환경, 지구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벌통 내부에는 밀집 생활을 하는 꿀벌의 생태 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CO2 센서를 비롯한 벌통 내 공기질 데이터 제공을 통해 생육 환경 지표 제정 시 질병 예방 및 기후 변화에 대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꿀벌 활동량 측정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꿀벌이 얼마나 내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외부로 이제 나가는지, 그런 개수도 측정을 하여 이제 꿀벌이 얼마나 활동적이며 건강한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밀원수 분포를 전국 저희 구글맵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사진과 같이 밀원수 분포도를 쉽게 양봉 농가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동 양봉을 하실 시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 양봉하기 편하게끔 적용을 시켜놨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사진은 지금 현재 양봉 농가 이제 전국 분포도 사진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시스템에는 GPS 시스템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치된 농가들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양봉 제품 현황을 보시면은 기존 제품은 이렇게 사양기, 그 다음에 히터, 그러니까 가온기, 그리고 저울, 그리고 자동 사양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저희의 특유의 센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디지털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게끔 이렇게 센서를 구축해 놨습니다. 디지털 양봉의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자동 온도 조절, 자동 사양 관리, 무게 측정 정확도를 이용하여 노동력 감소, 생육 환경 효율화, 농가 소득 향상이 있습니다. 디지털 양봉 사업은 전문 인력 및 양성 기관을 통해서 이제 B2C 계약 재배, 봉군을 분양하며 밀원 정보를 제공을 하고, B2B 렌탈을 통해서 도시 양봉 및 수분 매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을 위해서 양봉 농가의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벌꿀 생산 안정화를 위해 밀원 정보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생산비를 절감하며 과밀화를 예방합니다. 꿀벌 매개 생태계의 사슬 안정화를 필요로 하며 양봉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에 디지털 양봉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왕벌의 사운드 변화에 따른 분봉 인식, 꿀벌의 사운드 변화에 따른 무왕군 감지, 벌통 내부 공기 변화에 따른 질병 감지 및 방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양봉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온팜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글로벌 농장을 디지털 양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운영하는 에그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싶으며 민원 정보, 미세먼지, 병충해 등 전국 단위의 정보망을 운용하고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 및 AI 개발,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을 위한 디지털화 등이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온 밤의 박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온팜의 소동호 인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한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온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온팜은 지속 가능한 양봉을 위해 스마트 볼통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볼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여 비온팜의 스마트 볼통을 통해 꿀벌의 생육 환경, 각종 장치들을 간편하게 모바일 혹은 PC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하였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양봉 연구나 양봉 수업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온팜 스마트 볼통에 포함되어 있는 장치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온기 혹은 발열판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CO2 센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온습도 센서입니다. 가온기와 CO2 센서, 온소 센서가 비온팜 스마트 볼통의 기본 옵션 사양이고요. 우즈베키스탄 역시 기본 옵션들로 설치하였고 추후에는 자동 사양기나 다른 센서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대학교인 TSAU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 3통과 메인 컨트롤 박스, 기상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학생들에게 대표님께서 비온팜 장치를 설명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TSAU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TSAU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쉬워서 우즈베키스탄 양봉동가 두 곳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양봉동가에는 가온기, CO2 센서, 온습도 센서와 메인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비온팜의 대표님께서 스마트 볼통을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사진은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스마트 볼통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비온팜 스마트 볼통을 설치함으로써 TSAU에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양봉 연구나 양봉 수업에 비온팜 스마트 볼통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즈베키스탄 양봉 농가에서는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꿀벌 산물의 수확량이 증가와 개체수 보존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비온팜의 소동호 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곤충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는 비온팜에서 실습 중인 서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비온팜의 디지털 양봉 시스템을 뉴질랜드에 설치하고 온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지난 7월 8일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오클랜드에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봄벌을 시작하는 시기인 7월에 다녀온 것입니다. 저희의 협력 농장은 핸더슨밸리에 위치한 한국 교민의 양봉장인 아팜입니다.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100개의 벌통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기 직전에 병해충 피해가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가 100개에 좀 못 미치는 78개의 벌통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고 왔습니다. 아래서부터 1열에 26개의 벌통, 그리고 2열에 30개, 3열에 22개의 벌통에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총 78개 벌통에 저희 제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벌통의 내부 구성은 앞서 발표했던 우즈베키스탄 자료와 같이 온습도 측정 센서,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 그리고 가온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장의 사진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작업의 시작인 제품 조립부터 설치, 연결, 그리고 점검까지, 점검한 뒤에 설명한 것까지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걸쳐서 78개의 벌통에서 온전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양봉이라 함은 데이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3개의 통신사에서 각기 다른 유심을 준비할 정도로 통신 상태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첫 번째 유심에서 통신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고 그 결과로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를 78개 벌통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한국의 양봉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조금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자극사양이라는 사양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봄이 오면 벌들을 깨워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양 방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양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양을 하는데요. 지금 뉴질랜드 아팜의 경우에는 비닐봉지에다가 설탕물을 담아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양봉장마다, 한국에 있는 양봉장도 양봉장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러한 방식들이 다 달라서 여기까지는 그냥 뉴질랜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저렇게 자극 사양을 한 뒤에 꿀을 급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왜 꿀을 급이하는지 몰랐는데요. 아팜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꿀을 급이하는 이유는 꿀값이 많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리고 설탕 가격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꿀을 이제 마누카 꿀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 외 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이 떨어진 거를 급이하는 게 설탕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최근 슈가플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탕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누카 꿀에는 마누카 작꿀이라 불리는 등급 외 꿀 가격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벌통 내부 바닥입니다. 벌통 바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보통 나무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막혀 있는 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해충이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아팜에서는 78개 중 24개의 벌통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환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과연 이 바닥재의 종류가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이 데이터 비교 사진입니다. 표가 1번이 나무 받침, 2번이 똑같이 나무 받침인데 아무래도 데이터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표를 2개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플라스틱 환기 받침입니다. 개수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평균값을 구하는 거라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지 않아 54개의 나무 벌통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27개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표를 나열한 뒤에 평균값을 계산해 봤는데요. 그 결과 표 1에서 평균 온도 32.46도, 그리고 습도는 67.26%, 표 2에서는 온도 30.44도, 그리고 습도는 66.82%, 표 3은 온도 29.96도, 습도 66.86%로 표 1과 3은 2.5도, 그리고 0.4%의 습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표 2와 3은 0.48도, 그리고 0.04%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플라스틱 받침이 확실히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사실을 이런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팜은 그것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뉴질랜드를 상상하면 따스한 햇빛에 푸른 하늘,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약 4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그 나흘 동안 정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땅은 젖고 또 벌들은 예민해져가지고 작업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제 비구름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가 올 때는 작업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대피를 해서 잠깐 쉼을 가졌었죠. 그리고 농장 대표님도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 적은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요. 다음 사진이 7월 달에 뉴질랜드 날씨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7월 1일부터 가벼운 비, 그리고 7월 2일부터 계속해서 비와 바람, 그리고 가벼운 비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또 뉴스를 보시면 뉴질랜드 일부 지역에서 6개월간 1년치 강우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비정상적인 기후 상태의 배경에는 라니냐, 남극 진동 모드, 해안 폭염,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기후변화가 영향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무활동으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기록적인 한파, 뉴질랜드에는 사이클론과 잦은 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좀 더 피부에 와닿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각심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꿀벌과 같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비온 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센서 정보를 가지고 온도나 습도 등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벌통 내부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 수확 시점 등을 예측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양봉, 스마트 양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희도 스마트에서 디지털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도 이제 스마트 농업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빅데이터가 이 스마트 양봉 쪽에서, 디지털 양봉 쪽에서 얼마나 쌓이느냐인데,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밀원 정보나 그 꿀벌의 생육 환경, 그 다음에 그 꿀벌들이 이제 생산하는 생산물이 있잖아요. 양봉 산물, 벌꿀이라든지 로얄질이라든지 이런 무게를 통하고 주변 환경의 밀원 변화, 그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만든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통과 벌들이 또 그걸 수집해서 생산물을 만드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내는 게 또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충분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산림청의 데이터, 그래서 올해 11월 말 정도면 그 AI 분석을 첫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 변화와 꿀벌의 어떤 그 생산, 아니면 이제 생활상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새 이제 MPU, SOC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온 칩이나 아니면 이제 신경망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간 CPU를 통해서 그 디지털 양봉에 저희가 아직은 그런 CPU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그 이제 파트너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양봉장 자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1차 가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큰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AI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원이 있는데요. 일반인이나 아니면 좀 작은 기업들, 저희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MPU를 가지고 AI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그 가성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가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탄이나 암모니아, 그 다음에 황화수소, 그리고 이제
VOC, 이른바 이제 휘발성 유교 화합물이라는 게 이제 총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스 변화, 그 다음에 벌들이 이제 여왕벌이 없거나 외부에 말벌이 침입하면 이제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 대역의 패턴들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좀 번역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로 번역해주는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꿀벌의 개체를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비전 인식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해충이나 외부 침입에 대한 경고라든지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양봉이 AI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꿀벌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통을 아무 생각 없이 열고 안에를 내부 검사, 내검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열고 닫으면 얘네가 그 온도를 다시, 습도를 그대로 맞추는데 이틀에서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통을 되도록이면 열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그 안에 상태를 봐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MPU나 이제 민원 정보 이런 AI를 통해서 뭘 할 계획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측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량을 위한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 모델,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 밀원 환경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생산량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모델에 따라서 예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꿀벌들의 어떤 사운드 변화나 최근의 경향을 가지고, 아, 내일은 얘네들이 편안할 것 같아, 아니면 뭐 날씨 정보를 또 대입을 하면 내일은 괜찮을 걸, 이런 것들을 또 예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 데 가도 꿀벌을 그냥 한겨울에 월동을 그냥 거기서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환경에서도 그대로 벌을 키웁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차이는 있지만 꿀벌들이 충분히 견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꿀벌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벌이 시조지만 3억 년 동안 이어온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뉴질랜드 간 이유도 거기에 이제 마누카 꿀이 유명한 것도 있지만 남극으로 출발하는 출발지예요. 남섬에 가면 크라이스트처치라고 있는데, 남극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들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세종기지로 갈 때. 그래서 거기에 어떤 꿀벌들이 그 잘 살 수 있는, 남극에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좀 같이 시작해 보려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스마트 양봉 비온팜